네, 안녕하세요. 아레스입니다. 오늘 이제 테스트 프로세스에 대해서 챕터 1 배울 건데, 굉장히 중요해요. 챕터 1에 이제 테스트 프로세스가 거진 한 세네 문제 나온다. 세네 문제 나온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챕터 1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 프로세스 이제 이거 끝나면은 다음에 그 심리학을 좀 볼 거예요. 저희가 심리학을 좀 보고 여기는 그렇게 볼 거 많이 없습니다. 심리학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끝마치고 챕터 2 이제 V 모델 이제 그런 뭐 생명주기 이런 걸 배워볼 겁니다. 그래서 챕터 1이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대해서 마무리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프로세스가 이제 테스트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진짜 중요한 파트니까 조금 귀담아서 들어주신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자, 보시면은 제가 요거 1강부터 한 번씩 맛보기로 보여드렸을 겁니다. 자, 테스트를 계획하고요. 분석하고요. 먼저 이렇게 갈게요. 자, 저희가 처음에 해야 될 건 뭘까요? 처음에 해야 될 거. 당연히 테스트 계획을 하겠죠. 그리고 분석을 하고, 설계를 하고, 구현을 하고, 실행을 하고, 완료를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이 테스트 모니터링과 제어입니다. 테스트 모니터링과 제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모니터링과 제어 같은 경우에는 계획 단계에서도 들어가고, 분석 단계, 설계 단계, 구현 단계, 실행 단계, 완료 단계 전부 다 들어갈 거예요. 이거는 관리자 역할을 한다고 했죠. 제가 감시자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붙어 있죠. 분석과 설계, 구현과 실행 붙어 있죠. 근데 제가 왜 잠깐 떼어놨냐면 요거를 조금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석 단계에서 중요한 게 아니 그 이제 계획하고 그 분석 계획 다음에 이제 분석 단계에서 중요한 게 뭘까 조금 살펴봅시다. 자, 계획 단계에서는 뭐가 나와야 될까요, 여러분들? 당연히 계획 단계에서는 뭐 계획 문서가 나오겠죠. 계획 문서가 나올 거고 뭐 종료 조건이 나올 수도 있고 뭐 요런 게 나올 겁니다. 산출물대로. 그러면 분석에서는 뭐가 나올까요? 분석에서는 중요한 게 테스트 컨디션 도출이에요. 테스트 컨디션. 어떻게 테스트 할 건지 그 제약 조건 사항이나 이런 걸 따져가면서 어떻게 테스트 할 건지 이제 조건들을 정하는 겁니다. 그럼 설계 단계에서는 뭐가 중요할까요, 여러분들? 자, 설계 단계에서는 테스트 케이스를 도출하는 거예요. 드디어 테스트 케이스를 도출하는 거고 이때는 이제 테스트 케이스를 이제 얘기하면 그런 거죠. 뭐 테스트 컨디션 얘를 기반으로 만들겠죠. 그 얘를 기반으로 그 개발된 뭐 사전 조건이라든지 입력과 행동, 뭐 기대 결과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그때 테스트 케이스 보여드린 것처럼 그런 게 이제 뭐 사후 조건 입력한다. 그렇게 케이스를 도출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출이 되면 구현 단계에서 중요한 거는 이거 두 개예요. 테스트 프로시저랑 스크립트예요. 그래서 테스트 스위트가 된다. 그리고 요 단계에서 테스트 하네스가 있어야 된다 정도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테스트 스위트가 뭐냐면 그러니까 약간 뭐 그런 거예요. 그 단위 테스트 같은 거 보면 제가 모듈로 테스트 한다 했잖아요. 조금 지울게요. 다시 갈게요. 자, 단위 테스트 제가 모듈로 한다 했잖아요. 그런 거 이제 뭐 각자 이제 모듈 하나하나 테스트를 하겠죠. 그러면 진짜 완전 간단하게 테스트를 처음에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걸 모아놓은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쉽게 말해서 단위 테스트를 이렇게 하나의 스위트로 묶어서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 원래 낱개로 했던 거를 이렇게 스위트로 묶어서 한다. 그래서 테스트 뭐 프로시저는 뭐냐면 그거에 대한 절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테스트가 실행되고 완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완료 단계에서는 뭐 당연히 뭐 결함 보고서나 이런 게 나오겠죠. 그리고 테스트 스크립트는 여러분들이 스크립트 하는데 그거 많이 들어보잖아요. 스크립트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냥 자동화 도구가 수행이 필요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화라고 약간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단계들이 이제 테스트 스위트가 이제 모일 거 아닙니까? 이렇게 테스트 스위트가 될 거 아니에요. 테스트 케이스가 묶여가지고. 그런 게 이제 한 번에 테스트가 된다 하면은 그냥 자동화는 그냥 테스트 스크립트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테스트 프로시저는 테스트 케이스의 절차다. 그래서 실행 순서대로 나열된 테스트 케이스의 순서다라고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요런 단계가 있다라고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다음 넘어가서 이제 우리가 계획을 한번 자세하게 살펴볼 거예요. 우리가 계획 단계에서는 어떤 걸 하냐면, 자, 테스트 계획은 테스팅의 미션과 목표를 정의하고 뭐 이를 만족시키는지 위한 테스트를 활동을 수립하는 과정이다 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냥 목표를 정의한다는 거겠죠. 그리고 계획은 그 모니터링 및 통제 그리고 피드백에 따라 될 수 있도록 수립되어야 된다. 모니터링 및 통제 활동에 따라 피드백이 되어야 된다. 자, 계획을 자기 마음대로 막 세우면 안 되겠죠. 어느 정도의 피드백도 받아야 되고, 아, 여기서 이거 수정해서 요구사항 분석서를 바꿔야겠다. 아니면 그 테스트 베이시스를 수정해야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 시험에 나오는 건 이런 거겠죠. 해야 되는 일. 자, 계획 단계에서는 뭘 할까요? 자, 당연히 인적 자원을 파악해야 되겠고요. 테스트 환경은 뭘 쓸 건지, PC 사양은 뭘 사용할 건지 한 번씩 볼 겁니다. 그리고 자, 테스트 정책 및 테스트 전략을 수립할 거고요. 테스트 분석 및 설계, 업무의 일정 관리를 할 거예요. 그리고 테스트 적용, 실행 평가에 대한 일정 관리를 할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 저희가 중요한 건 뭐예요? 계획 단계에서는 자, 업무의 일정 관리를 한다. 그리고 이제 뭐 실행 평가에 대한 일정 관리를 한다. 그리고 완료 조건을 결정한다. 요 정도가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계획 단계는 지금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계획과 제어가 같이 있었죠. 여기 보시면은 자, 계획이 있고 제어가 같이 있었죠. 지금 이 제어를 보는 거예요. 자, 테스트의 제어는 뭐냐면 테스트 통제는 실제 진행 상황과 계획을 비교해보고 보고하는 활동이다. 여기에는 프로젝트 미션과 목표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고, 이를 위해 프로젝트 진행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되어야 된다. 여기서 제어에서 하는 건 뭘까요? 제일 중요한 거. 요거겠죠. 모니터링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 측정 및 분석을 할 거고요. 모니터링 및 문서화의 진행, 그리고 테스트의 범위, 종결 기준을 잡아줄 겁니다. 그다음에 결과를 반영해서 수정해야 될지 변경해야 될지 결정을 해줄 거고요. 이때 뭐 의사를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냐면 여러분들이 계획도 하고 설계도 하고 뭐 테스트 구현도 하고 뭐 실행도 하고 그다음에 마감 활동을 할 거 아니에요. 계획 단계에서 만약 일정이 너무 길어져요. 쉽게 얘기했을 때. 그럼 그런 일정을 조정해 줄 거고요. 뭐 설계 단계에서는 뭐 어떤 환경을 써야 될지 얘네가 너무 폭넓게 잡았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 일정 부족하니까 이 환경 여기까지밖에 테스트 못 해요. 이렇게 해도 될까요? 하면은 그럼 오케이. 그럼 일정 때문에 이렇게 줄여주는 거고요. 이런 거를 조금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쉽게 생각했을 때는. 자, 그래서 이제 설계에 와서 설계 단계는 뭘 하냐면 자, 분석과 설계죠. 분석과 설계 단계에서는 자, 테스트 계획에서 제시하는 목표를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테스트 케이스로 이제 본격적으로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야 될 일은 테스트 베이시스 뭐라고 했죠? 가장 뭐 테스트의 근반이 되는 그 문서라고 했죠. 기초 문서. 그리고 요구 사항과 디자인이 있고요. 그다음에 테스트 대상 아이템 또는 명세 구조 분석을 통해 테스트 상황을 식별하고 우선순위를 정한다. 이거 중요하겠죠. 그리고 테스트 케이스 설계와 우선순위를 선정한다. 테스트 케이스 설계하는 것도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분석과 설계 단계에서 키포인트 잡는 거는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요거랑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그리고 비공식적인 기법으로 테스트 케이스 추가 도출 및 보완을 할 거고요. 테스트 상황과 테스트 케이스에 필요한 테스트 데이터를 식별할 겁니다. 그리고 요거까지 중요하겠네요. 분석과 설계 단계에서는 당연히 환경이 구축되어 있어야겠죠. 이제 환경 구축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해야겠다. 환경 구축 준비를 다 해놔야겠죠. 그래야 구현과 실행 단계에 갔을 때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분석과 설계 단계에서는 시험 문제 헷갈리게 나오는 게 뭐냐면 환경이 구축돼 있어야 된다. 환경 설정이 뭐 구축되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나올 건데 여기서 키포인트는 여기서는 완전한 구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서 할지 정한다 이런 느낌으로 아시면 돼요. 그래서 디자인과 요구되는 기반 시설 및 도구를 식별한다라고 되어 있죠. 식별한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제 넘어가면은 구현과 실행은 끝났고 저희가 이제 해야 될 게 분석과 설계를 했죠. 이제 구현과 실행을 해야겠죠.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테스트 실질적으로 돌려보는 거잖아요. 환경 세팅 끝내고 이제 실질적으로 돌려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효과적 효율적 테스트를 위해 테스트 케이스를 조합하고 자, 테스트 프로시저 아까 뭐라고 했죠? 프로시저? 그 모듈 테스트 있으면은 그 정하는 순서라고 했잖아요. 순서. 그쵸? 순서. 그리고 테스트 스크립트를 작성한다. 자, 테스트 스크립트는 아까 뭐라고 했죠?
자동화라고 얘기했죠.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테스트 환경이 구축되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나오죠. 환경이 완성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나오는데 제가 아까 하나 이제 조금 빼먹은 게 아까 분석이랑 설계랑 구현 이제 뭐 설명을 하면서 뭐 프로시저 이제 스크립트가 완성되고 뭐 테스트 스위트가 완성된다. 그래서 테스트 하네스는 자, 테스트 하네스는 뭘까요, 여러분들? 테스트 하네스. 이게 약간 테스트하는 껍데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테스트하기 위한 환경이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비전공자들은 어차피 시험에 나오는 건 이 하네스가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네스가 문제 나오는 건 아니고 자, 드라이버랑 스톱이 문제 나올 거예요. 이것도 어차피 뒤에 다 할 거예요. 그래서 드라이버는 상위 모듈 테스트를 한다. 스톱은 하위 모듈 테스트를 한다. 이런 식인데 요거 그냥 테스트 하네스까지 하네스라는 것도 있구나라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환경 구축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자 구현과 실행 단계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뭘까? 구현과 아까 제가 말했던 요 사이클 있죠. 그래서 요게 끝나면 요것들이 테스트 웨어가 되는 거예요. 테스트 웨어 산출물들이 뭉땡이로 있는 걸 테스트 웨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자 테스트 데이터를 생성하는 거고요. 당연히 그리고 효과적인 테스트를 위해 프로시저를 생성하겠죠. 절차를 잘 생성한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리고 테스트 하네스를 준비한다. 테스트 환경이 제대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될 거고요. 계획된 절차에 따라 테스트 케이스를 직접 또는 툴을 사용해 수행한다. 그리고 테스트 실행 결과와 기록하고 수행 대상 및 소프트웨어 버전을 기록한다. 예상 결과와 실제 결과를 비교한다. 자, 예상 결과에 만약에 세모가 나오기로 했어요. 그럼 실제로 수행했을 때 세모가 나와야겠죠, 여러분들. 당연히 세모가 나와야겠죠. 만약에 세모가 안 나오고 동그라미가 나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 페일이겠죠. 이거는 이제 잘못된 거겠죠. 개발자들이 이건 결함입니다. 결함 이렇게 나오면 그래서 불일치하는 결과가 나오는 원인을 기록한다. 왜 이게 발생했을까? 어디가 잘못됐을까 보는 거겠죠. 그래서 각각의 불일치에 대한 활동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구현과 실행 왔으면 이제 뭐가 남았죠? 완료 조건 남았죠. 완료 조건 평가와 리포팅. 그럼 이제 요건 어떻게 평가를 하고 어떻게 진행이 될 건가? 이제 요런 얘기인데 여기는 간단합니다. 뭐 결함 보고서가 나오겠죠. 레포트 하는 거니까. 그래서 수행 및 결과를 목적 비교로 평가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뭐 분석, 설계, 구현, 뭐 실행했던 거를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이제 뭐 보는 거죠. 마감을 이제 완료 조건 이제 여기서 우리 테스트 끝마쳐도 된다 이런 걸 보는 겁니다. 완료 조건 평가가 그래서 테스트 수행 결과를 목적과 비교하여 평가를 한다. 여기서 이제 끝마칠 거냐 아니면 더 할 거냐 이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해야 되는 일로는 자 테스트 계획에 정의된 완료 기준에 따라 테스트 로그를 확인할 거고요. 추가 테스트가 필요한지에 대한 평가를 하거나 완료 조건 을 변경할 거예요. 만약에 추가 테스팅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당연히 완료 조건을 변경하겠죠.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테스트 요약 보고서를 작성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 문제 나왔는데 만약에 로그 이런 거 들어가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무조건 완료 조건이에요. 무조건 완료 조건.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 요약 보고서는 이제 그거죠. 여러분들 만약에 사장님이 1번부터 만약 여러분들 계속 여기서 무슨 이제 문서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회사에 가서도 똑같이 뭐 초안이 있고 뭐 그 다음에는 뭐 마감 보고서가 있고 뭐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걸 완성해 나가는 데 있어서 요런 걸 완성해 나가는 데 있어서 요거를 다 볼 수가 없잖아. 만약에 처음부터 다 볼 수가 없잖아. 내가 사장님인데 직원이 이거 프로젝트 이거 완료해야 될 것 같아요 하고 막 문서 1000장 가져와 봐요. 여러분들 보겠어요? 사장님이면? 안 보죠. 이거를 다 토탈적으로 뭐 한 2장에서 3장 페이지로 만들 거란 말이에요. 결함은 몇 개가 발견됐고요. 우리 지금 테스트 커버리지 85%까지 커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이 웹사이트 접속에 결제되는 부분만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거는 뭐 11번가만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출시 후에 저희가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마감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한다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레포팅 내용으로는 뭐가 있냐?
발견된 결함과 미해결된 결함의 추이 및 우선순위를 볼 거고요. 테스트가 얼마나 진행됐는지 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리스크 및 매트릭으로 실증된 조언을 한다. 이 매트릭은 그거거든요. 측정인데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유튜브에 한번 쳐보세요. 매트릭을 한번 쳐보세요. 이거 뭐 근데 막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매트릭이란 단어는 나옵니다. 여러분들 제가 안 나온다고 해서 시험지에 안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물어보는 문제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테스트 환경이 가용성, 그리고 테스트 커버리지, 자, 뭐 효과성, 효율성 뭐 이런 식으로 있죠. 그리고 테스트 웨어 사이즈 대비 및 결함수가 얼마나 되는지 비교를 한다. 그러니까 마감 부분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사례를 줘도 실질적으로는 여기서는 그렇게 막 문제를 낼 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자세히 안 한 겁니다. 아니, 완료 조건에서는 죄송해요. 자,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마감이라는 걸 할 겁니다. 자, 테스트 마감 조건과 리포팅을 할 건데, 자, 마감 조건의 정의를 보면 모든 테스트 활동에서 경험, 테스트 도구, 사실, 통계를 종합하기 위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완료한다. 그래서 해야 되는 일론 계획된 산출물이 산출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할 거고요. 개별 요소에 대한 보고 완료를 할 겁니다. 그리고 또는 아직 수행 중인 활동의 변경의 기록에 대한 이슈를 제기할 거예요. 그리고 시스템 인수와 관련된 문서를 확인할 거고요. 유지보수 조직의 테스트 도구를 인계할 겁니다. 그러니까 유지보수 되는 쪽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했던 그대로 물려준다는 얘기죠. 그리고 사후관리 및 테스트 성숙도의 향상을 수준을 분석해 본다. 그러니까 결국에 뭐예요? 마감 조건이 평가해 본다. 그냥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한테 조금 효과적과 효율적의 차이를 조금 설명해 드리려고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효과적은 이제 계획되었거나 원했던 테스트 케이스 결과를 산출하는 거고요. 효율적인 거는 원했던 테스트 결과를 산출하는 거예요. 생산적으로 수행한다. 그래서 효과적 테스터는 테스팅의 노력으로부터 어떤 결과를 도출할 것인지 결정하는 거고요. 결과를 본다는 거죠. 결과를. 그리고 효율적이란 말은 테스트의 가용성, 뭐 리소스를 적절하고 현명하게 배치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뭐 인력, 자금 이런 거를 적절하고 현명하게 배치해야 된다는 게 약간 효율적이라는 말인 거예요. 그리고 효과적은 계획했거나 원했던 테스트의 결과 산출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더 중요하게 보는 거고요. 요 효율은 뭐예요? 앞에 걸 더 중요하게 본다는 거죠. 쉽게 앞에 거를 계획을 어떻게 좀 잘 잡았냐, 뭐 이 가용한 리소스를 적당하게 분배했냐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테스트 프로세스 한번 끝마쳐 봤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랑 테스트 프로세스 말고 이제 그 심리학 들어갈 거니까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셔도 돼요. 저는 정말 쉽게 설명드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이해 안 되시는 거 있으면 질문으로 남겨주셔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레스였습니다.